오늘 좀 회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뉴스부터 좀 한번 봅시다. 네. 먼저 오늘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연봉 1억 넘는 부부 특공길 열렸다. 저희 기사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30, 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이를 통해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소득을 보면은 그 세전 소득으로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140%는 월 788만 원이고요. 160% 맞벌이 기준으로는 월 889만 원으로 됩니다. 이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은 1억 688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좀 확대된다는 것이 이날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여기 나오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이런데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부부들이 많이 여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신혼가구의 92%가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이제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올려나? 그런 뭐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좀 있었고요. 이게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면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당첨 확률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더 떨어지지는 뭐 않겠지만요. 네. 더군다나 한동안은 또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중심지의 공급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3기 신도시나 이런 본격적인 청약이 될 때까지는 공급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당장 큰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한다는 건가? 원래는 이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구분이 없었는데 이걸 우선 공급 70%와 일반 공급 30%로 나누고, 여기서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에서는 뭐 기존과 같이 130% 소득, 그리고 이 30% 새로 생기는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그럼 맞벌이하고 비슷한 거네 그러면? 예, 신혼부부 특공과 그렇지. 예. 그렇지. 이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 가점이랑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지. 무조건 추첨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데 한 번쯤 도전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신혼부부 특공이 안 되면 생애 최초를 도전을 해봐라. 하여간 여튼 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수단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됐건 뭐 신규 아파트 이제 계속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거는 뭐 계속 좀 정부에서 고민해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오케이. 자, 다음 또. 네, 그리고 7년째 뛴 서울 집값, 강북 상승률이 강남 앞질러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결국 올해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짙어지면서 7년 연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상대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라는 게 올해 이제 그간 7년 상승한 것 중에서 올해 좀 특이점인데, 이게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4년부터 이제 보면은 매년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강북보다 높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은 9.09% KB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 아니고 9.09% 올랐는데 강북이 9.88% 거의 뭐 10%에 육박했고요. 강남 지역은 이보다는 좀 낮은 8.4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뭐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가 15%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이어서 뭐 구로구가 12%, 뭐 강북구가 12% 정도로 좀 중저가 아파트가 몰렸던 지역이 확실히 상승세가 높았고요. 반면에 뭐 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뭐 서초, 용산, 강남 이런 지역은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 5% 올라도 5천만 원이고 3억짜리 아파트는 10% 올라도 3천만 원이니까 이게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노원하고 강북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데는 뭐 그냥 노도강, 금관구 뭐 이런 그 한동안 유행했던 그 지역이네, 그지? 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이제 대출,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가해지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가 아파트보다는 그쪽으로 좀 상승률로는 더 높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7년 연속 상승세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뭐지 그 10년 주기설, 예. 10년 주기설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10년 주기설 7년 연속 올랐으면 참 오래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10년 이렇게 7년 연속으로 오른 적이 잘 없었지 않나 기억이 드는데 가장 오래 올랐던 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 그치 보통은 네, 4, 이때 5년 5년. 그렇지 보통은 4, 5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란 말이지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7년이니까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7년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뭐 거의 내내 올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박근혜 4년에 문재인 지금 3년이니까, 그죠? 딱 이명박 정부, MB 정부 끝나자마자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그럼 계속 올랐다는 그런 거거든. 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뭐 주기설 관련해서 한 번쯤은 나중에 한번 따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다음 또 그리고 경실련에서 하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결과인데, 이게 강남 아파트 값을 예로 들면은 1999년까지 3억 원 미만이었던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해는 21억 원까지 치솟았다. 20년 만에 뭐 거의 한 7배 정도 치솟은 걸로 나왔는데, 이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 가운데 총 14억 원 가량 올라 가장 크게 폭등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정권별로 이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한 자료인데,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 시세 차이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경실련 측은 전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그리고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한 때에 전세가도 들여다보면은 결국 전세가도 덩달아 같이 크게 올랐다.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동반 이제 작용이 있었다. 이런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 한번 우리가 뭐 초빙을 해서 한번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양면의 얼굴이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몇 년을 계속 시행하면 이건 집값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계속 상한제로 묶어가지고 전 지역을 상한제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5년 10년을 묶어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집값이 안 오르겠지 이거는. 이건 오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면서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 말하니까 그래서 양면의 얼굴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한쪽에서는 그런 식의 분명히 가격이 안 오르지. 아니 뭐 전부 다 계속 2천만 원을 묶어 놓는 거야 그냥. 분양가 계속 2천만 원짜리 묶어 놓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역작용으로 이제 공급 위축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기존 주택이지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긴 하겠지.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양면적인 좀 두 얼굴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그래서 사실은 신중하게 사실은 상한제라는 건 좀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뭐 여튼 근데 경실련은 계속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 또. 자, 뭐 또 뭐 없으면 이제 집중해서 해봅시다 오늘은. 그 어제 오후쯤에 이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사진이 결국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게 전셋집 한 집을 보겠다고 전세를 구하고 있는 수요자 9팀 총 10몇 분이 복도에 길게 줄을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화제가 그만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 저희 좀 알아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아파트를 구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이 시간에만 내가 집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오라고 좀 해달라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이 9팀이나 됐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여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이 집을 한 번씩 보시고 제비뽑기를 해서 계약하실 분을 정했다고 하죠. 이게 또 보면 그만큼 전셋집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와 이 집주인의 관계가 그렇게 또 변화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내가 이제 만료가 돼서 나가야 하지만 집을 이 시간에만 보여줄 수 있으니 이 시간에만 딱 와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집주인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셨을 그렇죠. 거거든요. 뭐 그런 일이 나오면 또 이렇게 싸움이 났을 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전셋집 빼는 것을 협조를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 세입자가 웬만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좀 비워주시겠다고 하니 이제 세입자분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런 요구도 다 받아들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집을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9팀이나 있었고요. 이 아파트가 뭐 웬만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면은 강서구에 있는 가양 9단지라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1000가구짜리 좀 대형 그래도. 그렇지. 가양동에 이 아파트에서 현재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찾아보니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 네, 5개가 올라 있긴 한데 또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3건이 1000가구에서 3건이 전세로 나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셋집이 하나 나왔다 하면 줄을 서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여기가 상당히 좀 비교적 저렴한 데 아닌가? 가양 9단지면 이게 아마 옛날 도시개발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시형 아파트, SH공사 지금으로 치면은 거기서 지은 아파트인데
옛날 목동 그 개발하고 하면 할 때 같이 했다는 거죠. 그 거기 같은데. 또 여기가 전세도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렴한 편이라서 더 몰린 편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2억 9천만 원의 전세로 계약되던 아파트들이 이달 초에 3억 3,500만 원까지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전용 50 기준입니다. 50인가? 그래도 이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면 이렇게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퍼센트로는 꽤 높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대차 3법 중에 뭐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긴 한데 이 새로운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이 전세 시장 동향을 분석을 하기로는 홍남기 부총리님 어떻게 네. 근데 저 전셋집 어떻게 아직 못 구하셨나? 구하셨다고 하면은 아주 저기 그거 화제가 됐을 텐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전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분석을 하기로는 전세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 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부의 시각이지 우선은. 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야? 네. 그 전세가 변동률이 서울 기준으로 0.17% 주간 변동률. 예, 전주 대비니까요. 0.09%, 0.08%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맞는 건지는 일단 뭐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빼고 뭐 소위 이제 뭐 빌라 연립 다가구 뭐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걸 테니까 네. 뭐 조금 뭐 변동률이 조금 뭐 줄어다자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 사실은. 이 부분은 변동률이니까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서울의 뭐 강남권이나 아니면 이런 데들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 우리가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승률은 5%밖에 안 되지만 뭐 실제로는 뭐 5천만 원 1억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률이라는 거에 너무 숫자에 좀 약간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 네. 그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전세 상승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의 갱신율을 어떻게 희한하게도 가져와서 기존 전셋집에 살고 있는 기존 이 세입자들이 갱신을 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그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네.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대출이 나오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이제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끌어준다. 네. 근데 그런데 그걸 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이 단위로 보증을 이제, 갱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갱신을 받는 비율을 봤더니 높아지고 있더라. 네, 55% 1월 8월까지 평균이 55%에서 6월에는 60.4%로 많이 비율이 높아졌네. 높아졌다. 음. 근데 이게 무슨 네. 의미지? 그게 좀 궁금한 그게 의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그래서 네. 갱신을 이거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어. 계약갱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 기존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말을 전세 갱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갱신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한 전세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우리도 뭐 기사에 보니까 뭐 2년 전 대비해서 뭐 보통 뭐 2억에서 막 4억, 6억씩 막 전세값이 막 올랐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2년 전에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를 누리지 못하시고 어떤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서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되는가 이걸 좀 주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하남시에 있는 미사광변 골드센트로 아파트는 2년 전에 30평대 전세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렇지 뭐 그 정도 됐겠지. 네, 현재 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하려면은 7억이 필요하다. 2배가 된 것이죠. 3억 5천만 원이. 하남인데 전세가 30평대가 7억이면 평당 2천만 원이야? 전세값이 평당 2천이란 말이야? 7억이면 예전 매매가 수준인데 그 당시. 엄청나게 올랐네 정말.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같은 신축 아파트들은 더 클 텐. 차이가 큰데 1년 6개월 전에 처음 입주할 때 전세금이 전용 84 기준으로 6억 6천만 원에서 현재는 6억이 올라서 12억 원대 전세금이 필요하다. 그럼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더블이 올랐네. 더블. 이런 신축 아파트 묻고 더블로 더블이야? 신축 아파트는 더블이 된 거고요. 또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재건축 실거주 의무 조건도 생기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보면은 2년 전에 전세금 최고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6억 원이었는데 최고가가 6억 원, 평균 5억 원대였는데 현재는 9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뭐 강북구라든지 관악구, 금천구 이런 데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2년 전에 4억 3천만 원에 들어갔던 전세금이 현재는 이분이 계약 갱신을 못하시고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된다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 7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거고 봉천동에 있는 건영 6차라는 아파트는 이제 4억 원 정도에서 6억 원으로 또 올랐고요. 뭐 이렇게 서울,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뭐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전세금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몇 달 만에 몇 억이 올랐으니까 급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여기에서 이 전세금 상승률이 0.몇 %라든지 뭐 기존 임차인의 전세 안정 효과,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더구나 그 말을 하신 홍남기 부총리는 스스로 이 전셋집을 못 구해서 현재 전셋집을 열심히 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정부가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숫자로 얘기를 지금 한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숫자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뭐 숫자로 2배 오른 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우리가 뭐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큰 흐름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파트하고 빌라 연립, 뭐 다가구 주택 아마 이런 그 유형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이제 전세난이 지금야말로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아파트 쪽인데 뭐 아파트 쪽에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건 이거 사실로도 뭐 증명이 되겠네. 근데 지금 정부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엊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지만 뭐 전세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딱히 지금 뭐 대안이 지금 없다 그런 거 아닌가, 그지? 맞습니다. 지금 6.17 대책 발표한 지 딱 벌써 이제 한 넉 달 정도 딸이 됩니다. 넉 달이 딱 지났는데 넉 달간에 사실 우리가 좀 흐름을 좀 짚어보면 뭐 전세는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뭐 안정 국면으로 가기가 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좀 매매 쪽은 이제 강남 쪽은 워낙에 거래 자체가 의미 없는 거래량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의 효과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지? 사실상. 네네. 지금 이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어쨌든 살아있는 주택 수요가 매매로 옮겨 붙느냐 아니냐 이 점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결국은 지금 문제는 근데 전세에서 매매로
그 집을 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 지금. 대출길도 꽉 막혀 있고 뭐 어찌됐건 뭐 6억 하여간 일단은 6억 그래서 이제 6억 이하 보통 그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정도만 지금 이제 조금 뭐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 이상 고가 주택 약간 뭐 고가지 그러니까 뭐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었던 거지, 그죠? 네. 그 이제 결국은 뭐 전문가들 얘기들도 좀 지난번에 우리가 추석 이후 전망도 한번 쭉 뭐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한번 짚어봤지만 결국은 뭐 집값이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이제 계속 갈 것이다. 네. 당분간은 뭐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전세가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지, 그죠? 네. 전세가 잘못 건드려지면 이제 이게 주택 매매 시장으로 옮겨붙을 경우 이제 또 폭발력이 커지니까 뭐 사실 정부가 여기서 뭐 더 그리고 뭐 집값이 더 오른다고 그러면 사실 내놓을 만한 대책도 딱히 없을 텐데 그냥 주택 거래 허가제 정도를 해야 될란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주택 대출 자체를 그냥 전면 중단시켜 버리든지 뭐 그런 진짜 초강력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뭐 전세값이 참 문제는 문제네. 근데 이게 전세는 지금이 가을 이사철 한창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이게 이제 뭐 보통 한 11월 정도까지 가고 예전에 근데 이제 방학 수요가 있어가지고 방학 때 연말 지나고 이제 한 봄 좀 앞두기 전에 이제 조금 움직이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실 전세도 아마 조금 이제 12월 되면 아마 조금 진정은 되긴 될 거야 이게 왜냐면 뭐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절적 요인 탓에 조금 주춤할 수는 있긴 할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요 11월 요 사이를 지나서 이제 결국 내년 봄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내년 봄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죠? 매물이 어떻게 나올지 전세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봅시다. 오케이.